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 처음에 컷오프 때부터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못했잖아. 많이 못했죠. 컷오프 때부터 하여간 엄청 진통이 많았고, 그렇지. 저는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이번 전대는 우리 와수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랄까 조직적인 시도도 그 다음에 뭔가 민심을 거스르려는 기획도 이 바람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 라는 것을 딱 그 말이 정답인 것 예, 확인했고 이것이 당내 선거를 넘어서 저희가 뭔가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과 경쟁해야 되는 구도에도 명심해야 되는 교훈을 이번에 저희가 많이 얻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총평을 하고요. 선관위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이번 선관위는 시끄러웠습니다. 되게 시끄러웠지. 여기 막 난리야. 선관위 물러나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끄러운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유례 없이 선관위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젊었어요, 선관위가. 저랑 그치, 아마 맞아. 김수민이 둘이 아마 제일 아마 막내였을 거고 3, 40대들이 과반이었죠. 과반. 그리고 선관위 하면 보통 이렇게 점잖은 아저씨들 양복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는 잘못됐고 막 이런 판단인데 저희는 이번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뭔가 이야기를 토론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선관위였어요. 좀 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와수다 애청자분들은 전당대회 전 과정을 쭉 따라오셨는데 그렇지. 전부 다 알아오셨어요. 어떤 이슈의 국면마다 어마어마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싸웠던 게 이제 컷오프 때인데 이 컷오프와 관련된 인물이 지금 여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미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나 양해 좀만 구할게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코를 이렇게 막 이렇게 훌쩍훌쩍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그래서 좀 보기 좀 흉해도 제가 코를 막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좀 그렇게 하시면 편하죠. 그래야 제가 말할 때도 편하고. 죄송합니다.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컷오프 때 이제는 뭐 다 밝혀졌으니까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죠. 그러니까 세 분에 대한 컷오프를 결정을 저희가 할 때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나름대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김세희, 그다음에 김재원, 그다음에 김소연. 그 중에서 이제 김재원 최고는 재결을 통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구제가 됐고 두 분에 대해서는 재심 때 더 심하게 싸웠지만 어쨌든 간에 원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죠. 근데 왜 싸우지? 그 사람 이거 죄송해요. 그분들을 모욕할 생각은 없는데 그 두 명이 전당대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였냐면 이건 선관위 내부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와수다 애청자 여러분들께만 해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 주로 컷오프에 찬성을 하는 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젊은 위원들이었어요. 젊은 위원들은 대부분 오히려. 그 둘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피선거권의 관점에서 보면 아예 자유롭게 그냥 다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당원들의 판단을 받게 해줘야지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이런 판단일 수 있고 저희는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많이 나가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혹은 건강하지 못한 마타도나 네거티브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전대 전체판을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저희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니는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게 보수적이야. 재밌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저희가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모 위원께서 그러니까 컷오프에 반대했던 모 위원께서 야 니네는 젊은 애들이 왜 훨씬 더 그렇게 보수에 꽉 막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보수적이 아닌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전당대회가 진짜 미래로 가기를 바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그 나오는 아젠다들도 훨씬 더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것이길 바랬어요. 근데 물론 이분들께서 만약에 컷오프가 안 되셨다면 전대 국면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을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우리가 그거야 뭐 겪어보지 않은 거니까 그동안의 일관적인 이분들의 활동이나 방송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려되는 측면 수준이 아니라 좀 심하지.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의견도 못 낸다면 이게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거수기지 그냥. 그러니까 의결 사항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 그냥 의결 저번이랑 똑같이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놓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희는 조금 더 우리 당을 넘어서 전체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건강한 국민의힘 거기에 좀 가까운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럼 김재원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됐지만 저분은 생환을 했잖아. 생환을 했죠. 근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달랐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현 최고가 최초의 그 뭔가 리스크가 있었던 것은 과거 발언. 그러니까 이분이 최고위원 지금 3번째잖아요. 그렇지. 최고위원 나올 때마다 출마하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김기현 대표가 뽑히던 그 전당대회에서도 수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1등했었습니다. 김병민 지금 부시장이 2등했었어요. 그렇지, 알아. 그러니까는 엄청 이 전대만 나오면 되는 분인데 이분이 끝나고 나서 희한하게 전대만 나오면 되더라고. 끝나고 나서 그 전광훈 목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극우적인 발언, 5.18 관련된 발언. 근데 5.18 관련해서도 막 잘못이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당원 단계 기본적으로 5.18 정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당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어떤 합의도 그렇고 국민 전체의 정서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보기에 적절하지 못한 어떤 발언들 때문에 문제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스탠스가 사과는 했지만 이분이 과연 본질적으로 얼마나 입장을 변경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다른 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그럼. 뭔가 맞아. 발언과 이런 것의 격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재론을 하더라도 저희가 더 얘기할 게 있었고 다만 이제 김재현 최고 같은 경우는 그 발언의 범위라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나 논란의 그런 영역이었던 거지 막 너무 심하진 않았던 거죠. 영역이라고. 그리고 워낙 노련한 분이었기 때문에 뭐 전당대회 과정이나 이후에 어떤 뭐 활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안정성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가 막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었던 거죠. 요즘에 보면은 뭐 거의 뭐 요즘에 계속 논란되는 발언의 중심에 또 김재원 최고가 서 있으니까 여기 또 많은 분들은 야 그거 왜 그때 저거 컷오프하고 왜 재심에서 왜 살려주냐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근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물론 모든 걸 다 예단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선관위가.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띤 토론 끝에 그러면 그때도 저희는 반대했었어요. 사실은 반대했었는데 뭐 어쨌든간에 다수의 의견으로 컷오프가 결정됐고 다수의 의견으로 재심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리스크는 있고 그리고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향후에 김재현 최고가 활동을 하실 때 이것을 신경 쓸 만한 사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한 번은 그 되살려준 거 이렇게 아니요 그 한 번 컷오프를 시켰던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걱정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김재현 최고 교수도 아시니까. 근데 아시는 분이 자꾸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더 자꾸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뒤에 하겠지만 그래도 크게 영향은 없다 대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대세는 크게 영향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게 한동훈 당시 후보가 어찌 보면은 일방적인 좀 약간 그 마타도를 당한 그런 측면 피해자 측면이 굉장히 컸는데 여기 그때 다 그랬어. 아니 근데 왜 피해자도 징계를 해 같이?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제가 그 전대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2번인가 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 나와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전당대회가 파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끌고 나가는 게 판이 깨져버릴까봐. 판이 깨져버릴까봐. 나 안 해 뭐 이런 거.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라는 건 물리적으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거나 기회를 박탈하거나 내지는 나아가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뭐 이런 식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전대가 끝났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발언에 대해서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게 제가 그때 재수당하기도 했지만 문자 관련된 거, 뭐 폭로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나 괜히 여기서 얘기했다가 재수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중립적으로 봐도 정말 문제가 있는 악의적인 마타도인데 그런 것들을 원희룡 후보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쪽에서 흘러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당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토론회에서 연속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핸들링하고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야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더 강하게 조치를 했다가는 판 자체가 깨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 측에만 뭐 강하게 뭐 좀 징계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반발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판이 깨져버릴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1위 후보가 한동훈 후보였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보면 한 번도 그 기세가 꺾였던 적이 없어요. 어대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중간에 막 그 뭐
뭐 네. 기사상으로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도 이 이제 뭐 어대하는 꺾였다 뭐 이러네. 데이터도 분위기도 그거는 이제 선거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제가 받아들이는데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판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바랄까요? 1위 후보가 그걸 바랄 일은 없겠죠. 그렇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당시에 뭐 거기에서 불만을 가지긴 했지만 거기에서 더 이상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안 한 이유는 아마도 거기 캠프 차원에서 이 일을 키워봤자 어차피 당대표 될 텐데 굳이 여기서 키워서 많이 파토가 나버리거나 하게 되면 선관위도 그 논란을 선관위가 나서갖고 선관위가 자꾸 보이면 안 좋거든요 사실. 선관위가 나서가지고 일을 키우고 징계를 때리면 또 선관위가 뭐 판단이 어쨌냐 그 중에 또 어떤 구성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막 이런 게 문제가 될 테니까 이거는 사실 본질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위원장님의 판단에 따랐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은 하여간 있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아 있어요. 기록에 남아 있는데 똑같이 주의를 주는 그 와중에도 경중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하고선 똑같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었구나. 의견이 있죠. 의견이 있어서 이런 게 제일 다 뒷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그때 당시에 마타도의 주체는 분명했고 저희가 그걸 몰라가지고 바보처럼 그냥 양쪽 다 잘못했으니까 자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를 저희가 좀 캄하게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었고 기본적으로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저희도 사람인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어떤 분이 집단 이심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당했는지는 모두가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그 학교에서 학폭을 했는데 그 학폭 당한 사람이 저기 체대 입시생인 거예요. 안 아파. 안 아파. 제일 세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짱인데. 그럼 선생님이 별로 안 다치는 걸 아는데 가가지고 막 둘 다 불러갖고 막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막 공격하고 이러면 괜히 또 이제 분란이 날 수 있잖아요. 학부모님 불러오면 요거 그 비유 좋네. 학부모님 안 불러오면 괜히 또 이제 문제 될 수 있잖아요. 판 커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것이고 다행히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야 우리는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제가 선거 관리 운영 이런 거를 하면서 이게 판 자체에 위협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는 진짜 저는 우리 당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어요.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한쪽에서 판을 깰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를 했다는 건 정말 심각했던 상황이었다는 거네. 뒤집어 버리는 거죠. 박종진 위원 얘기하는데 저 얘기도 제가 이제는 할 수 있죠. 박종진 위원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때 연판장 관련해 가지고 뭐 이야기했는데 연판장 미수. 사실은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했는데 저희가 반려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사실 본인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야 내가 반려했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의견 내 이런 걸 안 하셨어요. 반려만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안 했다. 마지막에 합동연설에 이제 그 한두 번 정도 오신 거. 그러니까 그 사건 있고 그 이후까지는 어떤 의사결정에도 참여를 본인 스스로 안 하셨어요. 본인도 그걸 아시고 이게 괜히 선관위에 들어와 있으면은 내가 오히려 선관위 자체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인지 그 이후에 어떤 과정에도 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이제 말씀드립니다. 선관위원장도 구태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지는 않고 그냥 구태여 뭐 그렇게 안 하셨죠.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셨던 거죠. 근데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어떤 잘못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개인적인 차원도 그렇지만 그런 사태로 인해서 선관위 자체가 선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건 느낌 막 들고 막 그랬잖아. 문제가 있었던 거. 제가 그래서 빠르게 사과했던 것도 이게 저는 사실은 떳떳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거 자체가 선관위가 반대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왜 한동훈 편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빌미를 주지 않고 싶었던 거죠. 제가 모든 과정에 다 갔거든요. 모든 회의, 모든 과정에 갔는데 딱 한 번 회의를 안 간 게 저한테 제소하고 나서 그 다음 회의 때는 안 갔어요. 제가 가서 들어가 있으면 괜히 그게 괜히나 적이 될까봐 오늘 논의는 빠지겠습니다. 저 없는 상태에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민주적으로 조심하면서 조심조심 운영을 하려고 했었고 하여간 이번에 무조건 이 선거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치르고 끝까지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선관위의 지상 목표였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병수 위원장님 얘기 자꾸 하시는데 서병수 위원장님은
개수도 아마 오늘 또 뭐라 하실 거예요. 그 실드 친다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는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서병수 위원장님은 제 생각에는 그 연령대의 저희 선배 정치인들 원로 정치인들 중에 정말 깨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께 신뢰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사과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 여러분께서 보지 못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주 중립적이고 현명하게 판단하셨고 훨씬 더 깨어있는 판단을 하신 거는 분명합니다. 이건 제가 증인이니까. 저도 그거는 다 들었어요. 네네. 근데 저도 그때 적극적으로 제가 편을 들지 못했지만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우리 와수다 우리 또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열받지. 그때. 저는 뭐 10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너무 미워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실제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나 생각도 제가 알고 있고 네, 위드훈이나 혹은 그 한동훈 후보 캠프를 지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실수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 발언 이외의 모든 과정들은 정말 잘 관리해 오셨다. 사실 선관위원장님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한 과정에서 저희도 많이 배웠고 이번에 사실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시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 또 그 편들 수가 나도 없어서 그냥 그때는 넘어갔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친절하니까 뭐 편드는 게 아니라 저 이제 선관위 끝나는데 제가 잘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피상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내부적인 얘기를 여러분들도 지금 좀 들어보시면 너무 미워하지 아니 나는 않았으면 그 좋겠어요.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서명수 선관위원장이 정말 뭐 편파적으로 해왔다면 과연 한동훈 대표가 사무총장의 그 동생 서범수 동생이지. 네, 서범수 의원님이 동생이시죠. 그러니까 동생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겠어요. 난 그 생각이 일단 제일 크게 들더라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런닝메이트 관련해서 엄청 많이 저희한테 런닝메이트 관련해서 엄청 비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모르실 거야. 못하게 맞아. 해라. 그 런닝메이트 전략을 이번에 가장 적극적으로 구사한 캠프가 한동훈 캠프예요. 그렇지. 나머지는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당원 당규를 현명하게 해석해서 우리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이거는 괜찮으니까 판단에 맡기고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딱 선을 그어주신 분도 서병수 위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동훈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또 진행을 한 것도 아니고 원희룡 후보 캠프나 나경원 후보 캠프, 윤상현 후보 캠프에서 들어온 어떤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판단하면 또 대화를 하시기도 했고 저는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러닝메이트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적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전당대회에서 무슨 러닝메이트 개념이 딱히 이렇게 아니요. 지난번에 사실은 천하용인 때 엄청 그거는 뭐 그렇지만 네. 천하용인 때 했었고 이번에 김기현 대표 때도 사실은 최고위원은 그럴 필요가 없고 다 줄을 서 있었으니까 그렇지 장해찬 최고랑 두 분은 거의 러닝메이트처럼 같이 다니셨어요. 근데 이거 러닝메이트라고 아예 대놓고 딱 말하고 한 거는 나는 그렇게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실질적 러닝메이트라는 건 계속해서 비슷한 양태가 있었었고 이거 당연당규상 러닝메이트를 해도 된다라든지 금지한다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허점이 좀 있었죠. 아마 좀 이따가 정책위의장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당원당규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번에 또 다시 들여다보면서 고치거나 좀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중 하나가 러닝메이트인데 당원 단계에 러닝메이트나 네 글자는 없어요. 없지.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당협위원장이잖아요. 선거운동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후보자가 되는 순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후보자가 되는 순간. 후보자가 되면. 그러니까 후보자가 되지 않으면 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뭐. 근데 후보자가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나의 선거운동만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 이제 그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장동혁 최고위원께서 후보가 나와서 한동훈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되느냐? 아유 피곤하네. 근데 아니 다른 후보에 대해서 낙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잖아요. 토론에 나가서. 그러면 그것까지 넓게 보아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다. 후보 잘하면 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선관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선관위원장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건강하지 못하거나 다른 우려를 낳아서 다음번에 개정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건들겠죠. 그렇겠네.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러닝메이트는 없어지는 그렇지. 거죠. 근데 이번까지는 그 부분이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관위의 판단에 의했던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막 이제 야 그때 누구 잘못하고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는 전당대회 끝나고 잘 화합해서 잘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굴 배제하는 거 배제할 만한 사람들은 배제하는 게 맞는데 그냥 표면적인 거 단면만 보고 저기도 아웃 여기도 아웃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옳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우리 기사 좀 띄워주세요. 사실 한 후보가 그 당시에 대표가 되면 제일 걱정했던 게 윤통과의 관계였어요. 그죠? 그렇죠. 친윤이라는 그 뭐 세력이 있다면 결국 그것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날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또 일각에서는 우리 그 희석이 형한테도 내가 물어봤는데 네. 그거 당선된 사람 불러지 왜 다 불러? 그거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는 아직은 그 예전에 그 아주 긴밀하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부른 거다. 일단 둘이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네. 이거 감명하네. 둘이 만나면 어색하지. 저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조만간 독대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런 자리에서 회식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푸셔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르르 있으면은 또 이게 풀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저런 형식을 취한 것이지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까 땡 둘이 안 만날 거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날 저 모임만을 보고 이제 저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상하다, 좀 나아가서 기괴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 자리의 성격이 축하연인지 위로연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축하연이기도 하고 위로연이기도 한 건가? 네, 둘 다 아닌 거죠. 그러네. 저 자리가 축하연 어쨌건 떨어진 사람들로부터 위로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 자리에서 저 자리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신임 지도부들만 불렀다면 통상 하듯이 그렇게 불렀다면 저 자리의 주인공은 한동훈 대표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근데 저런 형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굴까요? 대통령이죠. 야,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이네. 그런 의도입니다. 완탑. 내가 완탑이다. 그러니까 전날 그러네. 생각해보면 전날은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원탑. 그러니까 원오브 댐이고 내가 원탑이다. 그러네. 이것도 이런 분석 재밌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뭐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뭔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신호를 줬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구도를 그러니까 내가 총재 같은 위치에서 여전히 이 당의 원탑은 나고 뭐 다들 이제 열심히 좀 해봐. 이제 화해해. 그 화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화해를 하고 당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뺏어서 선수를 치신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손잡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원희룡 후보도 손잡고 나경원 후보도 손잡고 윤상현 후보도 손잡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포용력을 보여주고 그 과정 내에서 당내 통합을 이루고 리더십을 획득하고 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과제일 텐데 선수를 치신 거죠. 대통령께서 야 다 모여봐 이제 그만 싸워 이렇게.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이 분석 되게 재밌네. 난 그래서 좀 이상한데 저게 그렇다고 뭐라고 욕하기도 좀 애매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만나신 건 좋아요. 만나는 건 좋지. 만나신 건 좋은데 하여간 뭐 어색하시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번 전대 과정에서 저는 상처 입은 게 막 원희룡 후보가 상처를 많이 입었다 얘기하는데 전 제일 많이 상처 입은 거는 용산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많이 상처 입은 용산이다. 당원들로부터 외면당했잖아. 가장 많이 언제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도 당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용산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어요 사실은. 당내에도 그래도 대통령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전 당원들께서 용산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반발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정치 왔어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이재명 대표를 막 공격하는 거 막 저희가 무슨 분석해가지고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막 열광하셨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면 네. 저거 좌파야 막 이러면 사람 나는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 전대 과정 뭐 저희 댓글 봐서 알잖아. 웃기는 게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잘 지낼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용산 내지는 그 대통령과 가까운 그 분들 그 그룹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심판에 가까운 평가를 한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심도 저는 저 모임에 있었다. 이거 나 큰일 났네. 이런 거 대통령 쪽에서 나 큰일 났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분들은 파트너십이라고 좋게 얘기하면 파트너십이고 어쨌든 간에 아직도 1호 당원이시고 실제로 당원 당규상도 대통령께서 하여간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시는 분은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로 기획된 측면이 있다. 약간의 위기감도 분명히 그 모임에 있었겠네. 그러니까 용산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자리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뭐 우려 내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만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나경원 대표나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윤상현 후보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마뜩찮은 자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분들이 더 가기 싫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졌는데 또 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러네. 방송에 나서 분석을 계속 하면 기괴하네 그냥 지금 여러 가지가. 한동훈 대표가 왜 우리만 안 부르고 이렇게 하지라고 좀 의아해했을 거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른 새 후보도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선거 끝나고 졌는데 위로를 한다 그래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대통령에서 그런 이제 모양새 자체를 뭐 메뉴도 삼겹살 뭐 막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일단 대장이니까 자 이제 싸우지 말고 다들 화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내가 주인이야 이런 느낌이네. 세 분의 낙선한 후보분들께도 저는 아주 뭐 깍듯한 예의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저분들은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후보고 이분은 어쨌든 대표가 됐잖아요. 승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의도했던 대로 딱 끌고 가면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냐고요. 그럼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대통령과 뭐 용산 그러니까 이쪽 한 그룹이라고 치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아직은 원상회복이 안 됐다는 소리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자리의 의미를 평가하자면 그래도 총선 끝나고 처음 만나시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슬프다. 좋은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표 만날 때도요. 저는 이태원 전후로 해가지고 이태원 전후로 해서 야당 대표를 만나셔야 됩니다 얘기를 저는 엄청 했어요. 그리고 당내 많은 구성원들이 그 얘기를 대통령께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안 만나다 총선 끝나고 만났는데 그것도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갖고 이상한 거 읽고 앉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걸 좋은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어떤 토론의 방향, 협치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완벽하거나 제가 보기에도 뭐 이렇게 너무 좋은 아주 보기 좋기만 한 그림은 아니었지만 이게 물꼬가 돼서 뭐 이렇게 어제 갑자기 비공개로 두 분이 만나셨다. 요즘 통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난맥상을 풀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언론에 나오면 뭐 이 얘기도 그때도 이거 대통령의 성격상 호방하게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좋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고 나서 만약 교감이 없다 그러면 이게 그러려고 했구나 또 이렇게 그러려고 이런 기괴한 또 저기 연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 파티. 그러니까 연회라는 표현 좀 그렇다. 파티. 하여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이례적인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약간 언론사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다가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기괴하다 이거 뭐야 막 이런 한동훈 후보 무시하나 이런 것도 약간 그 논조들도 좀 있었어요. 조금 더 세게 비판하거나 야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많은 분들이 배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면면을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친윤 친한이라고 했을 때 친윤계가 거기 더 많다. 그래서 둘러치고 내 위세가 이거니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마세요였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겁박을 한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여기 너밖에 없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네. 하던데 전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그러니까 야당에서 갈라치기 하려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 하여간 본인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으셨던 의도는 있었던 것 같다.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하겠네. 네. 사실 이 모임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괴한 걸로 끝나버리면 정말 최악인 거고. 두 분이 이제 만나시고 자주 좀 이렇게 관계가 풀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 모임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자꾸 이제 뭐 다음에 좀 하겠지만 일단 특검 문제들 때문에 네. 그 용산과 생각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하고 다른 것 같거든.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다르죠, 분명히. 명시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더라고. 오히려 요즘에 이 비판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니 전대 이후에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한동훈 대표를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 전대 과정에서 유심히 보면 진짜 과거에 본인이 했던 그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력 짱이야. 맥락도. 기억력은 짱이지 내가 알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던 타이밍과 정무적인 의도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대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최상병 특검의 어떤 대안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본인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렇지. 이걸 갑자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이러고 물러서실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건 있죠.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그 여기서 막 공격을 했잖아요. 상대 후보들이. 뭐 말도 안 돼. 특검 받으면 대통령 탄핵이야. 뭐 그런 공격들을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때 뭐라고 받아쳤냐면 이미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어, 맞아. 결집 효과. 그러니까 당내 이탈표가 나가지고 저는 그게 엄청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실 신의 한 수라고 했던 게 바로 지금 그거야. 네, 그때 대장님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저 대안이 나오는 순간 그것도 그게 우리의 유력한 당권 주자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뭘 보면 되냐면 김재섭의 발언과 그 뒤에 입장들,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보시면 압니다. 맞아.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측면에서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 고도의 정치적인 수를 뒀다. 사실 김재섭 의원 우리 재섭이는 최상병 특검 찬성 쪽이었는데 앉아서 반대 찍어버리고 앉아서 안 나가고 앉아서 반대 찍고 나왔잖아. 나는 그게 한동훈 효과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때. 김재섭도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시그널로 그렇지. 보내놓은 김재섭 의원도 깡다구가 좋고, 제가 더 놀라웠던 건 그냥 이게 소 뒷걸음치다가 팔이 잡은 격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정확하게 그거를 전대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의도했던 겁니다. 맞아, 완전 의도했던. 그러니까 수였던 겁니다. 수.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놓고 그때 당시 다른 후보들이 자꾸 뭐 최상병 특검 받으면 탄핵된다. 그럼 어떻게 막을 건데? 똘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장동혁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저쪽에서 얘기했던 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없다 내지는 이 대안을 우리가 먼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초반에 이 얘기를 했던 그 수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 달성을 했지. 1차로. 그다음에 쟤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런 수를 쓸 수도 있고 기술을 걸 수도 있는 잠깐 거다라는 주머니에 얘기예요. 넣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대 끝나니까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뒤집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완벽하게 일치했어 나랑. 네.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 뭐 굳이 먼저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딱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결되고 민주당은 이제 만지작거리게 더 센 카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특검안보다 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대통령 측을 배제시키는 거. 이 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지. 이런 식의 대안으로 또 당내를 결속시키고 여론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한테 완전 말린 거야. 말렸죠.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신의 한 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탈표 안 나오게 막았지. 결국 이번에 제2 부결됐잖아. 결국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센 거 하면 또 이제 이쪽에서 뭐 자기들이 또 무리하면 그 최상병 특검이라는 법안 자체가 얼마나 누더기인지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알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한동훈 대표의 신의 한 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다른 후보들의 비판이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저걸 반대를 하는 건지 생각이 들더라고. 한동훈 대표가 누구보다 이 특검이 잘못됐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었던 그럼.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그런 대안이 우리 쪽에서 나오지 않고 네 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비판이 좀 더 강해지거나 당내의 문제의식이 좀 더 강해져서 그렇지. 이번에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맞아. 생각을 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니 만약에 한동훈 대표도 똑같이 그냥 최상병 특검법 절대 반대였으면 네. 이번에 통과됐을 걸. 난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당장 김재섭 의원만 해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나도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의 반대를 입장에 하기 보면 너무 야 이거는 젊은 사람들로서 그리고 우리가 안보 정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당의 입장이 너무나 강경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기류가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철수처럼 가자니 안철수 의원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근데 대안을 딱 마련해놓고 여기 따라오면 돼 라고 해준 거죠. 이리 와. 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되셨죠? 오늘은 확실히 관여회가 편하네요. 선관위할 때보다 너무 편해. 편해요. 너무 편해.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